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HK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수원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HK님. 네. 제가 지금 말할 장소가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비상계단 이런 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울리나요? 조금 울리는데 그게 네. 바로 시들무 또 라이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DHK님께서 수원역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고, 네. 아직도 수원역을 보면 그 생각이 나겠네요. 이제 수원역을 안 간 지가 거의 그날 있고 나서부터는 예. 휴가 나올 때 잠깐 들리는 거 말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겪으셨길래 이런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DHK예요. 일단 이 일은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제가 20살 때 갓 성인이니까 친구들끼리 술도 많이 마시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원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 집이랑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제가 수원을 가서 이제 막 1차로 저희끼리 막 마시다가 한 친구가 여자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 헌팅 포차 그런 곳을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가서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 휴대전화가 너무 계속 쓰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아서 카운터에 맡기고 그때 친구들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저도 여성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들이 번호도 좀 감사하게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한 3분한테 처음 갔는데 번호를 따여서 따였다? 예, 맞습니다. 딴 게 아니라 따였다죠? 예,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이제 네. 제 번호만 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헌팅 푸차가 약간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신세계를 느꼈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코로나가 좀 심해서 10시까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한 9시 40분? 이쯤 되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흡연도 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집까지 1시간 걸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도 수원 사는 친구여서 그냥 혼자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마치고 한 11시쯤에 근처 숙소로 들어갔는데 네. 그 숙소를 설명을 해드리면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카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2층이 카운터인데 이게 보니까 3층을 눌러도 2층에서 꼭 멈추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3층으로 막 무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2층으로 가서 방 호스를 받고 그 방 번호가 308호였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해병대에 나왔었어가지고 귀신 뭐 이런 걸 별로 안 무서워하기도 하고. 진짜요? 진짜 해병대는 네. 귀신을 안 무서워합니까? 해병대 잡죠, 귀신은. 잡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 기가 쫙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숙소가 약간 빨간색 벽지가 약간 피가 굳은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여서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숙소인데 똑같겠지 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막상 혼자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전부터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것도 있고 혼자 있어서 핸드폰을 보고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술을 좀 깨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시간이 한 새벽 1시 이 정도여서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저한테 아까 너가 나한테 번호 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까 번호를 준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구나 싶어서 얼굴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네. 왜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나오라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술집도 다 닫았고 마땅히 놀 데도 없는데 어디서 놀자는 거지? 하고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호텔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제 호텔 이름을 봤는데 같은 숙소인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런 사람한테 겁은 좀 있어서 이거 뭐 혹시 모르니까
제 방번호는 안 알려주고 나도 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친구들 여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술을 같이 좀 더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어디에 있냐 지금 그러니까 205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05호. 예.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화를 끊지 않고 제가 담배를 피고 1층에 갔다가 올라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1층을 딱 눌렀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2층에서 멈추더라고요. 카운터에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화하는 도중이니까 아니다 그냥 바로 지금 가겠다 하고 205호를 찾는데 제가 약간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205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해 그건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어딨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카운터에 젊은 남성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약간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한테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가 205호에 있다는데 205가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저희가 201호부터 211호까지 있는데 205호만 없다는 거예요. 205호라는 방이. 폐쇄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알바생분의 내피셜인데 아마 205호에 그 표지판 이런 게 고장이 나서 211호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약간 아차 싶어서 이 여자애가 혹시 잘못 말을 했나 나한테 코스를 205호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205호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 전화기를 끊고 그냥 진짜 저도 뭐 홀린 듯이 1층으로 내려와서 흡연을 했는데 수원역을 보시면 수원역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긴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인형 뽑기랑 뭐 이런 상점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전 흡연을 하면서 약간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로데오가 길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하고 사람이 아예 없어서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밤인데 왜 중앙에 있지? 그리고 보통 걸어가면 보통 상가 쪽으로 붙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가운데 있길래 뭐지? 하고 그냥 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진격의 거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지성 거인. 예, 맞습니다. 막 이상하게 뛰어오는 것처럼 멀리서 엄청 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진짜 발이 안 떼지더라고요. 아예. 저는 그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이 아예 안 움직여지고 몸도 굳어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본 척만 했는데 핸드폰을 봐도 앞에 시야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딱 저한테 한 3m 정도 거리에서 멈췄더라고요. 그 사람이. 약간 핸드폰을 보면서 그 사람 쪽을 살짝 흘끗 보는데 체구도 굉장히 작고 머리도 약간 단발머리 같은 느낌의 약간 여성분이 있길래 제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까 너랑 나랑 전화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갑자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그 여성분이 재밌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표정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 지금 친구들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 먼저 하고 진짜 막 뛰어갔습니다. 호텔 쪽으로. 그러니까 호텔 막 뛰어와서 방 문 잠그고 딱 침대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누르니까 제가 이제 조심히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보면 밖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그 구멍 있잖아요. 그걸로 밖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문 두들기면서 안에 있는 거 다 한다고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거 듣고 저는 그냥 그때 이후로는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 그러다가 6시에 딱 눈을 떠서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근데 어제 제가 봤던 여성분이 단발머리에 약간 피부가 하얗고 키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제 제 번호를 딴 사람이 3분이라고 했는데 그 3분의 얼굴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성분이 없는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네, 기억은 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하고 제가 어제 혹시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그 통화 기록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차단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지?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차단을 하면 이 번호로 이제 통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고 맞지. 있거든요. 예. 근데 없는 번호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순간 뚱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해주고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매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범죄 쪽으로. 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귀신일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귀신을 원래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런 일을 막상 겪고 나니까 수원역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혼자 숙소에서 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사람같이 표현을 하니까 이거 범죄 쪽 아니야? 그럼 뭐 매매 쪽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귀신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귀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생생해서 그 네. 기억이 전화번호도 남겨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뭔지 아직도 의문인 미스테리로 남아서 저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매매였다면 그 여성분 뭐 뒤로 누군가 따라왔거나 아니면 네. 그 초인종 누르고 뭐 두들기고 할 때도 같이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강제로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아직도 이거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얼굴 정확히 기억나요? 어때요? 근데 그분 얼굴은 제가 아까 전에 솔직히 너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예.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 거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 얼굴이 제가 아까 단발머리에 피부가 하얗고 키가 작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제가 직접 봐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제가 말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리에 약간 주입이 되는 느낌? 그 사람 얼굴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죠 잘. 피부가 하얗고 단발머리에 키가 작다 이런 생각만 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억에 네, 남을 바로 수밖에 눈앞에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뭔가 흐린 것 같은 기억이 안 나고 외형만 기억이 난다 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거 보면 귀신의 느낌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갔다 와서 이제는 안 보이지 않을까. 귀신 잡는 해병이어도 도망가는 건 못 참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K님께서 또 상황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가예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예니님께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미국은 아마 아침일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제가예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지금 참여하시는데 미국 날씨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좀 비가 오려고 우중충해가지고. 어허.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맑을 줄 알았는데, 네. 무서운 오늘은 이야기 조금- 하기 좋은 또 날씨가 됐네요.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저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니님. 네네. 미국에도 비가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닙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예를 들면 가게면 좀 진상들이나 아니면 좀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들. 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쪽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예, 자, 일단은 제가예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에서 귀신 본 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제가예니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큰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모네 집이 또 단독 주택이었고 앞마당이 좀 큰 상태에다가 집 뒤에도 땅이 좀 있어갖고 거기를 저희는 뒷마당으로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큰 이모네가 개를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앞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뒷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근데 앞마당에는 유독 하얀색 강아지들을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몇 달 안 돼서 그 이유 없이 차례대로 한 마리씩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예? 이게 마당에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시골처럼 묶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쥐약을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눈 뜬 상태로 이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를 5마리 있으면 그중에 1마리가 건넜다던가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근데 그렇게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 또 며칠 뒤에 또 새로운 강아지들이 데려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보면 다 하얀색 강아지들이었어요. 이게 좀 뭔가 어린 저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가 제가 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친척 언니들이랑 방을 같이 사용했는데 방문을 딱 열면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2층 침대에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언니들은 각각 1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남동생도 저희랑 같이 방을 쓰면서 남동생도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조금 크니까는 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동생이 사용하던 2층 침대는 선풍기나 막 이런 짐들을 좀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저녁 9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다음날에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하는데 안 자고 버팅기다가 혼났어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난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서 인형 껴안고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추워지면서 소름이 돋는데 일반적으로 소름이 돋으면 팔에 닭살 돋는다 하잖아요. 그때 저는 소름이 팔뿐만이 아니라 두피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뭘까 하고 그냥 무섭긴 한데 그냥 생각 없이 눈을 딱 떴어요. 예? 근데 생각 없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들 등장할 때 파란색 조명 이렇게 켜지면서 등장하잖아요. 그 조명 빛을 받은 그 여자 얼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형태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지?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지? 하는 찰나에 아래를 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을 진짜 세게 감았어요. 차라리 몸까지 보였으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얼굴만 그렇게 보이니까 8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귀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막 무서우니까는 막 덜덜덜덜덜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세게 감고 있다가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한쪽 눈을 살며시 이렇게 뜨니까는 없더라고요. 그 형체가. 그래갖고 그냥 뭐 그때부터 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복도 쪽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갖고 내가 그쪽을 쳐다보면 사라지고 또 안 쳐다보면 쳐다보고 이렇게 깍둑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은 길 가다가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뭐 저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니까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때 이 집에 대한 좀 안 좋은 거를 했어요. 아, 잠시만요. 사시는 곳이 미국인 거지. 지금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배경이. 이야기 배경은 한국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중간에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한국 살 때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수호령 만들기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수호령이 또 종류가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취향에 맞는 수호령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죠. 어떤 수호령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뭐 악령 부르기, 마녀 되는 방법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호기심이 커서 나 귀신도 보는데 귀신이라도 대화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친구들은 뭐 일반적인 수호령을 불렀다면 내가 좀 나쁜 수호령을 불러서 내 친구들이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걸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막 방법을 찾아보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 방법들이. 예. 그래갖고 그 방법들을 12살짜리 애가 하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저랑 마음이 같은 친구들을 조금 모아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 나이 때 뭐 방법이라고는 유명한 강령술 있잖아요. 분신사바도 해보고 여우놀이였나요?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나쁜 귀신도 안 나오고 뭐 악마도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 귀신은 보는데 내가 아직 이런 악한 기운을 불러들일 힘이 부족한가 보다. 이거를 좀 힘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귀신한테. 그때는 제가 악마님 저한테 악마의 힘을 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매일. 근데도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막 지내다가 주말이 돼서 친구들이랑 막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모가 10,000원을 거실에서 없어졌다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전에 10,000원이 거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나 모른다고 저 못 봤는데요 하고 밥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걸리면 혼날까 봐.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악마가 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나 진짜 이거 10,000원 가져간 거 나 이모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안 혼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모가 알더라도 모르는 척 무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제 영혼을 가져가라고. 저 영혼 바치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진짜 나 안 혼나고 싶다. 무섭다.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래? 라고 귀에서 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이거는 내가 너무 간절하게 빌어가지고 잘못 들었다. 착각했다. 이게 진짜 귀신이 있는 게 맞나? 내가 보는 게 진짜 귀신일까? 이런 의구심을 막 가지면서 그냥 잤어요. 자는데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요. 근데 집에 뭐 에어컨은 물론 없고 그냥 선풍기를 틀면서 자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몸이 춥고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귀신 보기 전에 막 소름이 두피까지 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눈을 뜨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또 이상한 거 볼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을 하자 하고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 하다가 이게 뭔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하고 눈을 실눈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 해골이 보면은 눈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 눈을 떴는데 그 눈구멍이 깊게 파인 상태인 여자가 저를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무서우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확 뜬 거예요. 확 뜨니까 그 순간 그 여자가 그 검은색 총 같은 걸로 제 가슴을 푹 찌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절을 했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밤에 너무 추워갖고 악몽을 꿨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기도에 심취해갖고 이게 또 꿈에 나왔나? 싶어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뭐 10,000원 찾던 이모는 그냥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한 게 좀 통했나? 아니면 까먹으셨나? 뭐 일단은 다행이네 하고 지나갔죠. 학교 갔다가 뭐 특별한 걸 보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밥 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 가위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발 밑에까지 내려왔고 상체는 안 보였어요. 그 하얀색 다리가 제 목이랑 눈을 으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눈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죠. 혼자서 막 움직이려고 발악을 해도 얘는 막 좋다고 막 빵빵빵 뛰고 있고. 그러다가 그때 또 마침 친척 언니 중에 둘째 언니가 들어와서 제가 가위에 딱 깼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막 제가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괜찮아? 야 너 뭔 일인데? 이래갖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뭐 다리가 막 내 얼굴 올라와서 뛰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자려고 누우면 그 귀신이 또 위에 올라와서 계속 뛰는 거예요, 저를. 자다 깨다 반복을 하다가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러나, 난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안 자려고 버팅기다가. 근데 잠이 들고 나서 가위가 눌리는 횟수가 또 잦아지고 가위가 또 안 눌리면 그 눈구멍이 파인 귀신이 저를 막 쫓아와서 괴롭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장면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였어요. 가위를 눌리거나 귀신한테 쫓기거나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잠잠해졌어요. 네. 잠잠해지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되던 해였습니다.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전자사전을 하나 사게 됩니다. 전자사전, 와, 예. 네. 그때 아이땡땡사에서 만든 전자사전이었는데 그게 최신형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전자사전으로 노래를 틀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어요. 근데 문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그 증상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팍 퍼지고 무섭다라는 감정이 싹 드는데 그때 시간이 또 7시에서 8시 사이였어요. 이 시간대는 그래도 귀신은 보이진 않겠구나. 얘가 또 왔나 보네. 얘가 또 왔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왔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전자사전에서 노래가 2절 후렴 부분이 막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도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바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소리 지르면서. 마침 또 그때 이모가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야, 너 왜 그래? 이래가지고 아니, 나 노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 너무 무섭다 하면서 막 거의 울다시피 막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일단은 뭐 이모가 방에 들어갔다 나가고 아무 일 없다고 했으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연상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전자사전을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심슨 패밀리에서 심슨 리사가 웃는 시점부터 동영상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심슨 리사가 웃을 때는 이렇게 웃지 이렇게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더 무섭고 또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동영상을 틀려면 전자사전을 열고 동영상을 눌러서 그 동영상을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동영상은 물론이고 그냥 음악만 틀고 전자사전 뚜껑 닫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시스템 오류라거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쪽에서 오류가 나서 이게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귀신에 대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 증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는데 다시 한국 가고 나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는데 남편 만나고 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많이 증상이 너무 괜찮아졌어요. 귀신 보는 형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좀 안 좋은 기운을 남편이 좀 중화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저랑 같이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해요. 사고를 당하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친다든지 이번 연도 초에는 차가 역주행으로 달려가지고 3중 충돌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또 저는 이런 귀신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좀 급하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또 제가 예니님께서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셨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미국에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약한 영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약한 영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또 직접 만나 뵙게 되네요. 실제로 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영웅님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님께서 실제로 귀신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귀신의 집에서 제가 알바를 하다가 이제 겪은 내용입니다. 요 그렇죠. 정도까지만. 네네. 귀신의 집에서 알바하면 뭐 하겠습니까? 귀신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인 것 같은데, 이거 일하면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유치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맞아요, 다들. 심각합니다. 귀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좀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약한 영웅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약한 영웅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에 겪었던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귀신의 집 알바를 단기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좀 알만한 곳인데 워낙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뽑는 이런 배우가 경쟁이 심하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조금 빡세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남자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라서 저도 열심히 이런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로.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네. 귀신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일단 예. 서두로 이력서를 읊어보고 예. 그 자리에서 액팅을 시켜봐요. 귀신 연기를. 네, 뭐 귀신이 됐든 뭐 좀비가 됐든 아니면 뭐 나를 놀래켜봐라.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면접장에서. 그러한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의사 가운 이런 걸로 준비해서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로윈 기간 때만 오픈하는 귀신의 집이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돌비님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귀신의 집을 체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귀신의 집 건물 외관을 보시면 되게 으스스하고 약간 기분이 찝찝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부 분위기도 정말로 무서운 곳이에요. 예. 그래서 내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게 왜냐하면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해서 퇴사 후에도 그 어떠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썰을 그때 입사 당시에 어떤 퇴사자분이 사진을 올렸다가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서 전에 내려오는 썰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겁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잠깐만 귀신의 집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 더 인기가 많을 텐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간이 그게 큰 편은 아니어서 조심하자 그런 마인드로 하는데 썰을 풀려고 최대한 번호를 지정해서 방 개수나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서 용기 있게 좀 말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총 체험 코스는 5개의 코스가 있는데 제가 연기를 맡았던 곳은 4번째 위치한 곳이고 제일 저기 구석진 곳이에요. 예. 각 방별로 연기자들이 위치를 하고 손님이 오면 놀래켜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위치한 방 분위기는 사진을 보셨다시피 모형, 저희는 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고 침대에 여기저기 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을 달려 있거나 이런 컨셉을 하는 방이 있어서 정말로 불을 켜면 보이는데 불을 끄고 어쨌든 저희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눈이 어둠 속에 적응을 하면 천천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섭고 1시간 있으면 정말 패닉이 올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할 정도로 되게 밀폐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인데 혹시 저희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날씨에 일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날씨요? 그 내보니까 뭐 그냥 에어컨 틀거나 뭐 히터 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게 할로윈 기간이라 뭐 여름 막바지 시작해서 가을에 하는데 요 시즌 때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엄청 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 올 때 비가 오면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내부 안에서 좀 쉬면서 한마디로 조금 우스갯소리로 꿀 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쉬면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그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비 오는 날이면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마지막 타임 근무를 투입을 하고 1시간 정도 지났나? 너무 지루해서 저희 네. 무대라고 하죠. 백스테이지 쪽에 출구 쪽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그 사이 빈틈으로 대략 손님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너무 심심해서 혹시나 손님 있나 보러 갔어요. 그래서 대문 사이를 봤는데 그 대기줄에 네.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다 아싸 하고 돌아갔죠. 근무 위치로. 근데 여기서 제가 드레스 입은 여자를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할로윈 때는 워낙 각양각색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예. 워낙 많아서 그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저희 알바생들을 놀래켜 주려고 그걸 좀 짓궂는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해서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연기자 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 컨셉상 의자, 침대, 뭐 각종 기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통상 제 끝 방까지 오는데 체감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깜빡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루 몇 시간을 몸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금방 지치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잠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확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막 케이블 타이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평소에 가위를 잘 눌리기도 하고 원체 기력이 없는 체형이어서 별 의심 없이 왜 이러지 하고 누운 상태에서 몸만 겨우 까딱 움직여서 위를 쳐다봤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고 슥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놀라서 앞을 이렇게 핸드폰 보듯이 저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누워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손톱으로 저를 막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식 막 엄청 긁고 있는 거여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거 살아야겠다. 나는 이거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막 그냥 몸을 비틀고 침대로 그대로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이게 웬걸? 다른 연기자들하고 스텝이 전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다들 여기 있냐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그냥 손님도 한 팀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너 불러도 한참 말이 없길래 그냥 나온 줄 알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워낙 스텝이랑 연기자들이 많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쓴 거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뻘쭘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아무도 안 믿을 걸 알기에 혼자 묵인하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그 연기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방 안이 뭐랄까 이제 에어컨을 튼 것처럼 한기가 싹 이게 꽤나 추웠어요. 안에는 저희가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싹 한기가 도는데 뭐 손님도 꽤 오고 가고 해서 바쁘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별 신경을 안 써서 그대로 연기를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간 지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날은 또 추석 연휴가 낀 날이어서 손님도 되게 많고 학생도 많고 저는 또 몸하고 목소리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바닥에 탁 철썩하고 누웠는데 귓속말로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니까 왜 그랬어라를 되게 나지막하게 말한 거예요. 쓱 오더니 그니까 왜 그랬어 그렇게 귓속말로 속상인 거죠. 저는 진짜 그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숙소로 가서 잠을 자도 누가 저를 막 묶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아리러니한 건데 제가 앞전에 제가 막 기가 약하고 좀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몇 년째 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알러지가 온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사진이 조금 일부분만 보여서 그렇지 다리부터 상반신까지 다 그냥 수포 올라온 것처럼
다 두드러기 올라온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기하던 방은 임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토속 신앙을 잘 안 믿는데 네. 요런 계열 무당 쪽을 믿는 친구한테 이 사연을 말해주고 저는 회사 쪽에 병가를 내고 친구를 통해서 외진 곳에 위치한 무당 선생님을 찾아 뵀었어요. 강화도에 위치한 무당집인데 기와집이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무당 선생님이 먼저 나와 계시더니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데리고 올 거 데려와지 여기가 어디라고 악한 곳에 데리고 온 거냐라고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나는 처음이고 초반에 이렇게 손님을 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셨는데 들어보니 이미 제가 들어설 때부터 이런 어두컴컴한 뭐랄까요, 이런 기운들을 들고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할아버지 선생님 딴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한 비방용 굿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간단한 의식을 치러야 안쪽으로 좀 들여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오, 방어를 한번 치는구나. 길을 탁 죽여 넣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단어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귀신의 집을 만들 제작 당시에 들어보니 산을 좀 깎아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흔치 않게 심심치 않게 야생 동물들을 좀 꽤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오, 예. 고라니는 물론이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멧돼지 막 이런 거. 당연하게 그냥 방생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도 퇴근하는 길마저도 왼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숲도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퇴근하는 길에 살모사 2마리가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공사를 하다만 곳이 있어요. 거기서 녹슨 삽 모서리를 그냥 정확하게 머리를 망설이고 이렇게 친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때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예. 워낙. 찍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너놈이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고 한 마리도 아니고 그 2마리를 그 지경 될 때까지 만들었으니 벌을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 이런 것들이 또아리를 튼 채로 저를 계속 묶이기도 하고 뱀 피부처럼 오돌도돌하게 제 몸에서 뭔가 하나둘씩 표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증상을 보이게 하도록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 선생님을 통해서 한동안 솔루션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최대한 그쪽에 일을 안 하는 것을 추천은 하지만 어쨌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방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신의 집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저는 쥐죽은 듯이 살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솔루션 받은 이후로 몸이 괜찮아지고 귀신의 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 다치고 일을 마무리했던 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귀신의 집에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까요? 이게 왜 귀신의 집에서 종종 뭐 귀신을 목격하는 연기자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번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살모사를 죽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마 외부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한 영웅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알바하셨던 분들,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었어요? 궁금해서. 귀신 목격담이 되게 저도 들은 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무전기를 차고 일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 되게 옛날부터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했던 시즌마다 했던 형인데 경력이 있으시구나. 경력직이죠. 경력직 형인데 처음에는 안 믿었죠, 당연히.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믿게 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건데 그날도 이제 비 오는 날이고 손님도 없는데 무전기에선 누가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주는 듯한 그런 신호를 받아서 막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귀신의 집 내부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CCTV를 달아놓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혼자서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CCTV에. 그래서 이 형도 좀 이상하다. 그 형도 저처럼 기가 또 약했어요. 예. 원체 또 기가 약한 형이라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에는 막 뭔가 이게 무당이 칼춤을 추는 듯한 그 액션을 형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요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좀 많았죠. 이게 저도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라서 되게 내용이 짧았는데 네.
또 다음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나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네네. 약학영웅님께서 겪었던 또 귀신의 집 알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생각나시는 그런 썰들 있으면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약한 영웅님께서 오늘 귀신의 집 알바할 당시에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비가 오는 날에 또 겪었다고 하시니 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알바 자리 있으시면 진짜 더도 말고 한 두어 번만 귀신 보고 또 제보해 주시면 어떨까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한 번씩 정도만 귀신 보시고 나머지는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동네꼬마님, 오늘 어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우리 같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요.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어김없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주제를 알고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굳이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냥 뭐, 카더라 통신이다.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너무 몰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 예. 이런 경우가 거의 흔치가 않긴 한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과 뭐 4년 전, 5년 전 이렇게밖에 안 된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27살 먹은 똘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27살 먹은 똘비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있었냐? 우리가 학생 중에 제일 슬픈 학생이 뭡니까? 취준생 아닙니까? 취준생. 예, 취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자격증이랑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대학교는 졸업을 했었는데 똘비가 나름 그래도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점도 괜찮고 자격증도 조금 어느 정도 갖춰놨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이런 회사의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좀 낙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집에서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하기에는 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인답니다. 이게 부모님한테 괜히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이 취준생이라고 계속 뭐 고3처럼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친구도 좀 만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원룸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 하루 일과는 간단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딱 화장실 가가지고 눈곱 떼고 이빨에다 광 내고 옷 딱 주워 입고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간답니다. 근데 저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커피도 먹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본인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약간의 무리가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철저하게 열심히 다들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쪽 기업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스펙을 조금 더 업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저녁밥 딱 먹고는 좀 논대요. 그래가지고 PC방을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여가 활동을 하러 가기도 했고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한 11시 된답니다. 약간 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뭐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반년 좀 넘게 만난 어여쁜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여자친구는 2살 연하였다고 해요. 25살이었다고 하는데 야, 뭐 딱히 취업은 하지 않았으나 여자친구도 있지, 부모님이 조금 지원도 해주시지, 원룸 있지, 뭐 나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 똘비를 좀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여자친구가 2살 어린데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똘비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에 혹시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뭐 여자친구가 될 수 있으면 밥을 사주고 여자친구가 옷도 좀 사주고 뭐 심지어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은 눈치껏 주머니 사정 아니까 이렇게 지갑에다 돈도 좀 넣어주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되게 사려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 복을 타고난지는 모르겠으나 똘비는 그렇게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 작은 모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 본인보다 2살 위에 형님도 계셨대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장을 좀 다니다가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형님이 도움을 좀 요청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말에 바쁘냐? 데이트해야 되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이삿짐 나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 이사해요? 이삿짐 센터 포장이사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짐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1톤 차에다 해가지고 나르려고 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형이 밥도 많이 사고 동생이라고 많이 챙겨줬는데 알았다고 내가 선뜻 도와준다고 언제 갈까? 뭐 그러니까 토요일날 만나자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 형님이 본인을 태우러 왔대요. 똘비는 차가 없었거든요. 이 형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가면서 물어봤죠. 형, 뭐 어디 형 아파트 뭐 이사하는 거예요? 그럼 짐이 적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엄마 우리 어머니 그 일하시는 곳 조금 이렇게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건데 뭐 짐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 그러면 책상 좀 나르고 하면 되겠구나 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갔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딱 본 어머니의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당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당집이 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무당집은 굉장히 큰 불상을 논다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마어마한 집기가 막 나올 만큼 살림살이가 엄청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대요. 참고로 똘비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조금 토끼 눈을 뜨게 되죠. 아니 당집이라니 이게 뭔가 그러면서 옆에 형을 바라보니까 형이 웃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안에 탁자, 의자 뭐 이런 걸 빼기 시작을 했대요. 앞에 1톤 차가 세워져 있었고 한참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에다 막 전화를 하시더래요. 전화를 하면서 그거 해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예 하고 끊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이리 와봐. 그러니까 그 형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뭐라 얘기를 하니까는 알겠다고 하면서 그 형이 와가지고 나 엄마 심부름 때문에 아마 갔다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미안한데 네가 이거 조금만 엄마랑 해가지고 좀 싣고 있어봐. 큰 거는 와가지고 나랑 같이 나르자 하면서 그 형이 엄마 심부름 때문에 어딜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는구나. 나는 뭐 내 할 일 해야지 해서 혼자 나를 수 있는 것들 막 날랐대요. 한참 나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리 오라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먼저 막 실어놔서 뭐하냐고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그 맥심을 한 잔 타서 주시더래요. 믹스커피를. 그래가지고 믹스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몇 살이에요? 물어봐갖고 예 저 뭐 27살입니다. 말씀 편히 하십시오 어머님 하니까는 지금 하는 일은 그래갖고 예 뭐 취업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뭐 어저께 저녁이랑 밥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뭐 그냥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회 먹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회요? 회는 참 좋아하는데 뭐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본 지가 꽤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 해산물 같은 건 안 먹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집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 여기 바로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하면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묻는 말이 어른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대답은 하는데 딱히 똘비가 막 특이한 그런 건 없거든요. 한참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해. 바닷가 같은데 자주 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다는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 어머님. 왜 그러셔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아이고, 뭐, 결혼할 처자는 있고, 결혼은 했어?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아들도 빨리 여자친구 만들어서 장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랑은 잘 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참 과분한 여자가 와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이 어머님은 또 특이하게 추가 질문을 하시더래요. 손은 잡았어? 어머니 뭐, 연인 사이에 손 잡고 그러죠. 뽀뽀는 했어? 그럼요.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서로, 러브러브도?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게, 어머니 뻘이 아들 어떻게 보면 친구가 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되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래서, 어머니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는 아직 안 했고, 굴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몇 살이라고 했지? 25입니다. 25. 말해봐. 그 불꽃 튀기는 그 사랑을 했어, 안 했어?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아직 장가 안 갔다니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해보라고, 똑바로. 이거 대답 좀 잘해봐. 했어, 안 했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는 형의 어머니지만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생각도 들지만 이게 당집이고 어머니가 무당이란 걸 오늘 막 알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뭐 요즘 그게 뭐 남사스럽고 죄도 아니고 뭐 사랑하는 사이에 뭐 진도야 뭐 숙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랬다고? 그랬단 말이지. 이상하네.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가요 또 어머니?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뭐 좀 이상하고 뭐 그런 건 없어?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만나듯이 만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상한데. 뭐가 좀 특이했을 텐데.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는 아마 이 어머님이 모시고 있는 신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네, 할머니가 자꾸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뭐 특이한 거라고는 글쎄요 하니까는 말해봐.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거 다 지금 얘기 좀 해봐. 아들을 일부러 심부름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랑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게 생겨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꽁냥꽁냥 놀고 데이트하고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가 분위기 한번 딱 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몇 번 잡았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분위기를 몇 번 딱 잡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거절을 하더랍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네가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 그러지 말고 야 우리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첫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나는 꼭 여행을 가더라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서 나는 분위기 있게 너랑 이렇게 더욱더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뭐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폭풍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다고.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나랑 같이 어디로 좀 놀러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여행을 가자.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서핑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인제에 막 개업한 펜션이라고 하는데 시설 되게 좋다. 시설 되게 좋고 우리가 거기 첫 손님일 수도 있겠다. 거기 할인 쿠폰 내가 미리 받아놨는데 그럼 거기를 가자 해서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은 경상도였다고 합니다. 간 펜션은 경상도의 모 펜션을 딱 갔는데 와, 이 펜션이 진짜 산 꼴짜기에 숨어 있더래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없고 되게 주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았고 다 좋았대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뭐 노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옥 비슷한 느낌의 아무튼 특이한 조금 전통 가옥 형태를 가진 그러한 펜션이었답니다. 그리고 조정 욕조가 있었고, 아무튼 막 거기서 뭐 여자친구랑 불타게 놀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자친구가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불타게 놀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젊은 혈기에 또 불타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방에 가서 라면 안 먹을래? 내 방에 가서 물어보면은 여자친구가 너무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나는 꼭 거기 펜션에 가서 놀 때만 너랑 불태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조건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뭐 함부로 너무 불태우는 것도 좀 싫고 나 거기 그때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좋다. 그게 싫으면은 나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안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쭉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랬구나 그러시면서 그럼 혹시 거기 가서 여자친구는 좀 뭐 다른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었다. 글쎄요 뭐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 양손을 잡고 눈을 감고 뭐라 이렇게 우리 그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서만 삭삭 슥슥슥슥 소리만 내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참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뒤에 이렇게 막 지금 이사하려고 막 쌓아놨으니까 거기서 뭘 막 하다가 금박으로 만들어진 그 부적 같은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코팅까지 돼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지갑에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지갑에 그냥 넣어놔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아무 때나 빼서 보지도 말고 그냥 지갑 제일 깊숙한 곳에다 딱 넣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어놨대요 그거를. 그리고 그날 이사 다 끝내고 그 형이 맛있게 뭐 밥도 사줘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 어머님과의 미팅은. 우연한 미팅은 끝났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아니면은 같이 스터디하는 형이 뭐 따로 안부를 묻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전혀. 똘비는 또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다음 주 주말을. 이번 주말은 어차피 여자친구를 못 만났었고 다음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죠. 왜냐? 아직 젊잖아요. 놀러 가야 돼요. 지금 여자친구랑. 그래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여자친구가 차가 있었으니까 여자친구 차를 타고 경상도의 그 모 지역에 있는 펜션으로 간 거예요. 가서 여자친구랑 거기서 막 장난치고 TV도 보고 막 하다가 해 떨어지고 어떻게 한번 또 한번 러브러브 또 불꽃을 한번 불 피워볼까 하는데 여기서 맞아 이거 특이했었는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똘비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처음에 밥 먹고 놀고 하다가 분위기가 착 무르익어서 서로 사랑을 조금 진하게 하려고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잡으면 꼭 껴안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껴안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게 특이하다면 특이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꼭 껴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몇 번 물어는 봤대요. 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냐 그랬더니 이 따뜻한 체온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화내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껴안고 있었대요. 껴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 때문인지 어머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특이하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면 여자친구가 꼭 껴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여자친구 입이 있잖아요. 근데 딴 때는 이런 소리 안 들렸는데 뭐가 쓱싹 쓱쓱쓱쓱쓱쓱 하는 막 뭘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일본 말인데 싶더래요.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가 일본 말은 몰라도 이게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들으면. 근데 딱 들어봤는데 일본어더래요. 일본어를 되게 작게 뭐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일본어는 몰랐으니까 똘비가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일본어가 끝나고 한국어로 바뀌더랍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작게 반복을 해서 외치냐면은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렇게 막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느낌이 좀 글잖아요. 이 몸을 흠양하고 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다른 날은 절대 안 들렸어요. 하나도. 그렇게 한참 한 5분 넘게 껴안고 있다가 딱 하더니 여자친구가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좋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본인들이 사는 도시로 와서 각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지인들 이렇게 만나서 놀다가 평일에는 한 2번 정도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똘비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스터디하는 형한테 형, 그 어머니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형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나 뭐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형이 잠깐만. 그러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그때 뭐 이삿짐 날려줬던 그 동생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왜 그 동생이 왜?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바로 어머니를 뵈러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너 뭔 일 있냐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딴 게 아니고 그때 특이한 것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참 듣더니 야, 그거 애 특이하네. 너 내 말 잘 들어. 비행기나 배는 타지 마.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절대 이 나라 뜨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그 여자와 연이 닿아 있는 동안은 절대 한국 땅 벗어나지 마라. 너 이거 분명히 새겨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뭐 해외여행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곧 생길 거야. 곧 생길 건데 가면 안 된다고. 내 말 알아?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근데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잘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는데 저기 내가 너무 이거는 너한테 실례인 줄 아는데 말이다. 그 여자친구란 애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여기로 오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건 그니?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 좀 그랬대요. 그거는 궁합을 보러 가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럼 사진이라도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찍은 게 있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얘는 잠깐만 얘는 야 저기 똘비야 여자친구 데리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꼭 와. 꼭 오늘 데리고 와.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 넣어봐 그러더래요. 네. 너무 급하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저녁에 데이트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대요. 당집으로 오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그러면 그 카페에 가 있겠다고 전화하라고 그쪽으로 이동할 때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그 어머님은 주변을 이렇게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얼렁뚱땅 끝내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아까 보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자친구 혹시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뭐 학교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래? 일본 사람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아닌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는 신분증 본 적 있어? 그래서 아니요 민증은 아직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다. 일본의 악신이 그 여자친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악신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나도 내가 지식이 짧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알거든. 일본 귀신은 말이다. 이거 어렵다. 글더래요. 시들무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한국 귀신은 한이 서려 있고 일본 귀신은 악 그 자체래요. 맞지. 이게 그래서 일본 귀신은 딱 일단 붙으면은 떼내기가 참 곤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어린 영가 떼내는 게 힘든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너한테 지금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너 왔을 때 내가 묻지 않았냐. 바닷가 갔다 오지 않았냐. 생선 먹지 않았냐. 너한테 비린내가 미친 듯이 났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악신놈 자체가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냐고 지금 일본에서. 너한테 그게 묻어있을 때는 뭐겠냐고. 너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너 뭘 잘못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는 너 걔랑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고. 근데 똘비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교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고 진짜로 나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잘 있는 여자친구를 버린다는 게 똘비 입장에서도 좀 그러잖아요. 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냥 글쎄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야 이놈아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네 부모 생각해서라도 헤어져야 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은 그것처럼 큰 죄악이 없다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똘비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말까지 막 쏟아 붙이면서 그 형네 어머니가 막 전화기로 뜯어 말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생각 좀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날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어찌됐건 공부를 하러 나갔죠. 스터디 카페를. 그랬더니 그 형이 와가지고 너 나랑 좀 바로 가야 된다고. 어디 가냐고. 일단 타라고 형이 막 긁더래요. 그래서 차 타니까 어머니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니까 어머니 말고도 무당분이 이게 무당이라고 소개는 안 했지만 딱 봐도 느낌 있잖아요. 무당인 것 같았대요. 한 3분이 더 계셨대요. 한 4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를 앉혀두고 막 4분이서 질문을 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막 똘비한테 진짜 되게 심각하게 다그치고 그랬대요. 헤어지라고. 어허.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잘 만나고 여자친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혼란이 너무 되니까 여자친구 여기로 지금 오라고 하라고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럼 데리고 오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한번 데리고 와보자. 그래서 알았다고 여자친구 퇴근하면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는 퇴근 같은 소리는 퇴근 일도 안 하고 있을 여잔데 뭐 아무튼 알았다고. 그러면 전화하라고. 반드시 오늘 데리고 오라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나가서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받더래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왜? 아니 뭐 간단하게 밥 좀 먹고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이벤트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6시 반쯤 만나기로 했답니다. 6시 반쯤 여자친구 보고 이 동네로 오라고 했대요. 나 좀 픽업 오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왔고 어디 앞으로 오라고 주소까지 찍어줬으니까 여자친구가 딱 장집 앞에까지 왔대요. 그래서 똘비가 손을 흔드니까 여자친구가 타라고 내려보라고 여자친구가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궁합 한 번만 보자 자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인상을 팍 쓰더래요. 뭐? 자기 미신 믿어?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뭐 이상을 믿어. 뭔 궁합은 궁합이야. 사람이 사람 만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왜? 나랑 궁합 안 좋으면 오빠 헤어지려고? 하면서 막 쏘아 붙이더래요. 근데 이거는 똘비가 실수를 한 게 맞아요. 궁합을 보러 가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근데 똘비가 에이 들어가서 보자 한 번만 여기 나 그 같이 있는 형네 거긴데 들어가자 하면서 팔 잡아 당기는데 여자친구가 팔을 팍 뿌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어이없네.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나 간다. 하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집 문이 열리면서 그 무당 4인방이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시더래요. 우르르 나오시면서 그분들이 딱 여자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워싸더랍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보더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아줌마들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어이없네. 나오세요. 이럴 것 같은데 조용히 있더래요. 조용히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딱 그 형네 어머니가 팔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끌고 당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소각배기를 지르면서 막 버티더래요. 이봐 미친 사람들아 하면서 막 긁더래요.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보면은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사람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똘비도 얼떨떨해요. 지금 이게 맞나 잘못됐나 내가 이거 실수했나 부른 거 괜히 불렀나 싶기도 하고. 근데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가관이었대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바닥을 개처럼 기지를 않나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하지 않나 갑자기 막 그 벽 쪽에 가가지고 머리를 박질 않나 아무리 봐도 제정신 아니더래요. 여자친구가 그 안에서 본 여자친구의 모습이 거기서 그렇게 한 2시간가량을 진짜로 영적인 주술 행위하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여자친구가 막 울부짖기도 하다가 막 빌었다가 그 무당분들한테 침을 뱉었다가 일본어를 그렇게 쓰더래요. 진짜로 2시간가량 지나니까 여자친구가 조용해지더래요. 여자친구를 한쪽에 앉혀두고 형네 어머니가 와가지고 봤지? 네가 봤을 때 어떠니? 헤어져라. 이거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지금 헤어져도 네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어쩌다 너 쟤랑 얽혀있냐? 뭐 때문에 얽혀있냐 너? 나 솔직히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도 모르겠단다. 왜? 저희 일본 악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애초에 뭐 말이 통해야 우리도 뭘 하지 되지를 않는다고. 너 뭘 잘못했냐 도대체? 글도래요. 똘비 진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진짜?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일단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일 다시 와라 그러더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자친구는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사람 죽일까봐? 야, 우리 사람은 안 죽인다. 아까 핸드백 열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맞던데 일본 사람은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행이고 내일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옆에 그 형이 막 따독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집에서 나가라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 해야 되나 막 진짜 고민이 되게 깊었는데 옆에 형이 엄마 믿어라.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래서 일단은 집에 왔대요, 똘비가. 집에 왔는데 야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또 무당집을 갔대요. 그래서 무당집을 딱 갔을 때가 거의 새벽 1-2시 정도 됐을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불 켜져 있고 막 그 안에서 아무튼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쿵짝쿵짝 소리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려다가 말고 그 앞에 서가지고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은 비명소리가 나든 뭔 소리가 나든 그러면 뭐 신고라도 해야지 하면서 동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대요. 그렇게 아침에 동이 트고 동이 틀 무렵쯤에는 조용해졌답니다. 그래서 똘비도 한쪽에 철푸덕 앉아 있었죠. 근데 당집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더니 똘비가 있으니까 있을 줄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완전히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입 주변은 피는 없었고요. 침으로 막 범벅이 돼 있고 아무튼 꼴이 뭐 거지도 그런 꼴은 아닐 거래요. 막 그런 꼴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는 악신은 못 떼어놨고 얘가 좀 정신 들었다고 얘가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이게 얘한테 악신이 든 것도 든 거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낀 건데 얘는 세뇌됐다고 세뇌 악신에다 세뇌까지 됐다고 애가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지금 따로 그 저녁에 문자로 도움을 청해놓은 곳이 있다고 그게 어디냐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담으로써 구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진짜 곧 오실 거라고 동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또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깨어나고 물 좀 먹이고 얼굴 좀 닦아놓고 상담을 하고 여자친구가 출근도 안 하더래요. 근데 출근을 안 하면은 어디서 전화 올 건데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그날 또 돌아오는 저녁까지 씨름을 했답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는 막 왁자지껄하게 굿처럼 뭘 하는 게 아니고 상담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조지더래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는 솔직히 내가 중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고 친척집 몇 군데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버림받았는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유로 나는 나라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없었고 그때 어떤 어른들이 나를 거두어 주셨고 그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고 그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땅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친구가 배우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땅은 일본 땅이에요.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문화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자기네 땅을 위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 그러니까 강점기죠. 강점기 때도 당연히 자기네 땅이니까는 들어와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잘못돼 있다. 근데 왜 하필 똘비냐? 너 똘비한테 왜 접근한 거냐? 악신을 그것도 데리고 그랬더니 똘비도 몰랐대요. 자기 천대에서 독립을 하신 분이 계신 걸 몰랐대요. 똘비가. 네 위에 가서 독립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독립 투사를 하셨던 분이 그 후손들의 기운과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래서 명부가 있대요. 이게 명부가 있답니다. 명부가. 그래서 접근했다고. 네가 가진 기운 다 빼내고 결국은 데리고 본토에 가서 그 세상에서 없앨 계획까지 아마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네 어머니가 이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배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이 나라 뜨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도대체 그러면은 니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잘 모르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어떤 일본에 이상한 뭐 무리 단체가 있다고 쳐요. 아주 극소수에. 근데 얘네 때문에 어찌됐건 악신이 건너왔고
악신을 이 여자, 한국인인 여자 이 몸에다가 붙여놨고, 이 여자가 이 말을 잘 따르면서 똘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더래요. 똘비 몸에서 이 기운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진짜 이 4명의 무당분들이 그래가지고 굿판을 벌였답니다. 굿판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대요. 굿을 이렇게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허공에다 굿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게 내가 모시는 신은 접신이 되는데 이 악신에 관해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무당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는 자기네들도 열심히 알아보다가 이 일본에서 건너온 악신이 그러면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 어떻게 하면 떼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어떤 어떻게 보사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분한테 들어가지고 똘비한테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아산에 다녀오라고. 아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돌비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악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충무공일 것 같다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오라고. 그분의 영과 혼이 아직 남아있진 않지만 그분의 흔적은 남아있는 곳이라고. 그분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빌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대요, 아산으로. 가가지고 한쪽에서 무릎 꿇고 혼자서 열심히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막 비는데 코피가 터져 나오더래요. 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 그냥 이렇게 빌었대요. 한참 빌다가 빌 만큼 빌고 일어나서 코피 막 닦고 그렇게 집에 갔답니다.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냥. 집으로 가자마자 또 확인할 게 하나 있었대요. 아버지, 혹시 우리 선대,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가야 되나? 나한테 증조 할아버지? 그쪽에 가가지고 혹시 독립하셨던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들 어디서 들었어? 그러더래요.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독립자금도 많이 대시고 투옥도 여러 번 하시고 했던 분이 계시다고. 근데 이렇게 명부에 크게 이름은 못 올렸지만 뒤에서 진짜 열심히 도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도 들었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아버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당집으로 갔어요. 어떠냐고, 지금 나. 그러니까는 무당분들이 그러더래요. 야, 냄새 안 난다고, 너한테. 비린내 안 난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애 있죠. 여자애를 계속 데리고 있었대요. 너도 가서 기도하라고.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빌으라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알았다고 하죠. 어느 정도 정신은 깼는데 아무튼 여자친구 상태가 조금 이상했대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무당분들하고 한 이틀인가 더 있다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아산을 찾아가는데 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비에. 한 2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여자친구가 뒤에서 집 발광을 시작을 하더래요. 집 발광을. 와, 이 여자가 이 정도로 힘세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집 발광을 하는데 이게 운전자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뒤에서 아주 난리를 피더래요.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무당분들도 이걸 대처를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뒷문을 벌컥 열더니 바깥으로 나가 뛰기 시작하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똘비가 앞에 조수석에 앉아있었대요. 쫓아가려고 문 열고 막 가니까 뒤에서 아서라! 그러더래요. 아서라, 놔두라고. 아서라, 다시 타라. 아유,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 그러니까는 지금 쫓아가면 죽는다, 너. 쟤 눈에 뵈는 거 없다. 타. 지금 쫓아가지 말고 타. 그러더래요. 차에 탔대요. 거기서 30분 정도 기다렸대요. 차에서 그냥 조용히. 당연히 여자친구는 안 오더랍니다. 차 돌려라. 집으로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는 조수석에 있고 차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한참 또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혹시 연락 오거들랑 잘 살으라고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너 1년에 최하 한 번씩은 가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산 묘역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니네 조상님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사람 팔자 글쎄 명줄이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았으니까 어디 가서 또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한테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착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일단락을 하더래요, 그 무당분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여자친구 전화를 내심 기다렸고 할까 했는데 전화를 하진 않았대요. 그러고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아들이죠, 2살 많은 형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는 친하니까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데 이 형한테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뭔 얘기를 더 했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돌비님.
우리가 6.25가 끝나고 뭐 진짜로 민둥산에 허벌판에 굶주리고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을 그 시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GDP도 얼마나 많이 올랐고 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전처럼 일본이 침략을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는 그 소수의 세력이 이쪽,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세력이죠. 일본 내에서도. 네. 영적인 세력들이 독립군 후손, 그 다음에 나라를 맨날 진짜 임진왜란 그 근방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 후손들 중에 기운이 좋은 애들을 찍으면은 어떻게든 그 기운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에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너는 좋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이 일을 겪어보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는 지금도 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 글도래요, 그 형이.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 더 이상의 에피소드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서두에 오늘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뭐 대충 흘려 들으시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일본에 실제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한 개인의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개인의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를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마무시하네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이야.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심에 있어서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동네 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